아, 고개를 살짝만. 네, 네, 좋습니다. 아, 돌아왔네요. 네. 그럼요, 돌아왔어요. 네, 눈 감지 마시고요. 와,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네. 아, 뭘 완성했습니다. 이분이요. 그렸어요? 설마 홍성민 씨가 그린 건 아니죠? 제가 그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깊은 눈매. 삶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움푹 팬 볼. 맞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이중섭 화가인데요. 이 이중섭 화가가 대구와 인연이 깊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구에 남겨진 그의 흔적을 따라 걸어보시죠. 혹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이중석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러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제주도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물론 제주도에서도 생활을 좀 잠시 했습니다만은 네. 대구는 이중섭 화가가 마지막 전시회를 한 곳이거든요. 네. 대구에서 한 많은 분들이 6개월 정도 모이시더라고요. 머물렀었는데 대구에 내려오게 된 계기는 구상시인이라고 고향 친구이자 평생지기인 그분이 초청을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중섭 화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럼 우리가 오늘 예. 그러면 이중석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화가 이중섭을 만나기 위해서 처음 찾은 곳은 대구 문학관입니다. 이중섭 화가 흔적을 찾는데 문학관으로 가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정말 저기에 숨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중석 선생님의 첫 번째 흔적을 찾아왔는데 네. 여기에는 근데 책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많은 책 중에 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 구상시인과 이중섭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초토이시라는 구상시집인데 전쟁 시절에 보았던 그런 경험들을 15편의 시로 작성을 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초토이시라는 시집의 표지화를 화가 이중섭이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중섭과 구상은 네. 평생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인간적인 우애로 맺어진 그런 사이거든요. 이중섭이 1955년도 2월 초에 내려오게 되는데 구상시인의 권유에서 서울 미도파 백화점에서 전시를 하고 마지막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대구까지 내려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토이 시에도 표지화를 그렸습니다마는 민주고발이라는 사회 정치 비판 구상시인의 그 칼럼집에도 이중섭이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구상시인의 여러 권 책에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즐겨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서 표지화를 그렸다는 얘기죠. 이중섭과 구상. 그 둘은 그야말로 수어지교, 당금지계였는데요. 예술로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예술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구상시인이 병석에 자리에 들어눕게 되자 이중섭이 천도복숭아 그림을 그려서 병실로 갖고 위문을 갔다는 얘기죠. 구상시인이 웬 천도복숭아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먹고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직접 복숭아를 사갈 수 없었기 전혀 때문에 칼로 그림상. 사갈 네. 형편은 안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림으로써 친구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애정을 드러냈다고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정말 수박 겉핥기처럼 예. 그냥 그림만 보고 그 정도만 그냥 알았는데 예. 오늘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 구상시인과 이준섭 이 작가의 이 두 분의 인연이 너무나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그렇죠. 같아서 예. 너무나 아름답네요. 예, 아름답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마치 불에 그을린 초토 같았을 이중섭의 삶. 그런 그의 마음을 달랜 건 그림이었고 그 뒤엔 구상시인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어떤 흔적이 있나 보죠. 저희가 이중석 선생님의 그럼요.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리에서 선생님의 발자취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여기 이 자리는 너무나 많이 바뀌다 경복 보니까 여관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죠. 네. 이중섭이 마지막 미술 전람회를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작품 제작을 하던 공간이거든요. 구상 시인이 이중섭 화가에게 이 경복여관 2층 구호실에 방을 하나 마련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복여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일제시대 때는 하나야 표시가 되어 여관이었는데 있어요. 해방 후에 경복여관으로 바뀌었는데 굉장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규모가 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USIS라고 해서 미 공보원 자리거든요. 그 공보원은 이 책임을 맡고 있던 맥타카트 박사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면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생각만큼 기대만큼 전시회가 성황리에 끝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네. 다만 5점의 은지화가 맥타카트 박사가 구입을 하게 되고 그 중에 3점을 미국 현대미술관에 전시를 하도록 기증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서 수장이 되죠. 전시가 되죠. 지금은 사라져버린 예술가들의 쉼터. 하지만 이중섭의 작품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바다 건너 외국에서까지 예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이 미국 뉴욕의 한 미술관에 있는데요. 이런 은지화가 숱하게 완성된 곳이 여기 북송로입니다. 이쪽에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발자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네. 백록다방이 있는데요. 네. 그 백록다방은 화가 이중섭이 은지화라고 해서 네. 담배 피우고 난 껍질 네. 그 흰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즐겨 그렸던 곳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그럼 백록다방의 건물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백록다방 위치인데요. 네. 여기에서 화가 이중섭이 숱한 은지화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 이 은박지 그림은 부산에서 화물 하역을 하던 노동을 하던 그 시절에 한묵이라는 화가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뭐 재료가 많이 없고 딴 그림 그릴 소재도 없고 이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틈을 내 갖고 은박지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는데 이게 대구에 와서도 주로 이 백록다방에서 많이 그렸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알기로도 예. 이 선생님께서 은지화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나름대로 나중에 대형 작품을 네. 제작하기 위한 밑그림으로서 여러 개의 은지화를 곳곳에 그렸다는 얘기죠. 참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이 곳에 너무나 깊은 역사들이 담겨 그렇죠. 있으니까 정말 그 당- 예술 작품 몇 개가 나온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곳이. 그리고 이 거리를 저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구상시인이 화올여관이라고 화올 호텔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거기에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마혜송이라는 아동문학가가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전쟁 시절에 육군 구락부, 해군 구락부, 공군 구락부 소속의 많은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작가들이 이 거리를 종횡무진하면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술의 꽃을 찬란하게 피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마디로 이 거리가 예술의 거리였네요. 그렇죠. 예술인들의 거리. 문화 예술인들의 거리였다는 얘기죠. 그 당시 참 번성했던 그런 네. 거리인데 지금 참 세월이 흐르고 나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은 고풍스러운 분위기지만 이중섭이 대구에 머문 그때 그 시절 이곳은 화려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예술인들이 한쪽에선 문학의 꽃을 피웠고 한쪽에선 열정을 그려냈기 때문인데요. 역시 이 거리를 걸으며 작품을 남기고 인생을 이야기했을 화가 이중섭. 그의 발자국이 남은 곳은 또 있습니다. 와, 여기는 동천유원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중섭 선생님이 이곳에도 다녀가신 모양이죠? 그렇죠. 예. 이제 미도파 백화점에서의 전시가 기대와는 달리 실패를 하고 대구에
55년 2월에 내려와서 5월에 전시를 하면서 그 5월 중간에 2월에서 5월 사이에 아마 여기를 다녀간 것으로 여겨지는데 대구 동천 풍경이라고 해서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팔공산이 멀리 보이고 그리고 그 강변에는 조각배들이 떠 있고 네. 포장마차도 있고 모래사장도 있고 중간에는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있고 오른쪽 편에는 군복 차림이 아마 포대령으로 여겨지는 친구인 이기련 씨가 있고 상당히 목가적인 풍경이고 이랬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예, 예. 이준서 선생님이 생을 마감하시기 전에 네.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이라고 꼽자면 또 이곳이 또 속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한 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예. 여러 그림 중에서 물론 대구에서 생활을 하면서 외관에서 자전거 한 대 못 사주는 아버지 네. 심정을 K시인의 가족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애달프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매간성당 풍경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195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그분은 이 세상에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그분이 남긴 그림들이 특히 대구에서 남긴 아름다운 그림들이 우리에게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진짜 이 예. 동천유원지의 이 그림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예. 대구 시민들이 이제 이준서 선생님 하면은 이 대구도 빼놓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중섭이라는 화가는 대구에서 6개월 정도 머물다 갔지만 우리들 가슴 속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쟁 후에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끝내는 쓸쓸히 세상과 작별해야 했던 이중섭. 그의 고독한 삶을 지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건 관심입니다. 그의 흔적을 따라 길을 떠나보세요. 짙어져가는 가을 정취는 덤으로 따라옵니다.